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가요? 좀 조급증이 생기도 하고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6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절반 정도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이쯤 되면 누구나 다 약간 불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여유라는 걸 얘기했을 때 마음의 여유보단 통장 잔고의 여유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사실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치솟고 있잖아요. 맞아요. 밥 한 끼 같이 하자 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유 없는 상황 속에 내던져진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네, 사실 통장 잔고에서 오는 그 경제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도 있는데 참 마음으로 여유를 갖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순서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만나보시죠. 그 쌍 X의 XX들. 네, 회사는 날 방치. 네. 첫 생생 코멘트부터 상당히 과격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배우 고준희 씨가 버닝썬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버닝썬 사태가 2019년에 발생한 범죄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네. 벌써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게 다시 재조명 받게 된 계기가 있었죠. 최근에 BBC에서 이 제작한 버닝썬 관련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네. 버닝썬 사태를 주동한 이들의 현재 근황이 또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버닝썬 사태 때문에 이미지 회복이 어려웠던 여자 연예인들이 또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소연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말말말에서 소개해드린 이 거친 언사는 바로 배우 고준희 씨가 한 말인데 버닝썬 게이트의 연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도 이 본인 속으로는 화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나왔던 발언이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버닝썬 사태와 관련된 언급을 진행자인 장성규 씨가 먼저 꺼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욕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해명을 내놓기를 본인은 버닝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동안 아니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고준희 씨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루머가 시작됐던 어떤 계기, 발단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승리 씨와 같이 찍었던 사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사진이 뭐냐 하면 승리 씨와 이 잡지 유방암 캠페인 행사를 같이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승리 씨와 고준희 씨가 같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었다고 합니다. 셀카 하나만 찍어달라고 승리 씨가 부탁을 해서 같이 찍었는데 본인은 이 사진을 SNS에 올리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승리 씨가 SNS에 올렸고 이게 이제 루머의 발단이 됐던 겁니다. 상대방이 이제 올렸던 그 셀카 한 장이 지금 이 루머가 시작된 네. 그 발단의 어떤 그 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고준희 씨는 당시 소속사였던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또 서운함을 드러냈다고요. 사실 이런 루머에 여배우가 연루가 되면 당연히 이미지가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엔 본인이 나서서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사실 소속사가 해명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준희 씨의 항변에 따르면 소속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우의 이미지가 생명인데
결국엔 그 회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명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해명할 수 있는 루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서 예정된 작품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석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고준희 씨 아닌 걸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 말고도 사실 이 카톡 메시지죠. 메시지가 공개가 됐던 건데 2019년에 이 버닝썬 게이트가 있었을 당시에 승리 씨가 동료들과 나눈 온라인 메신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땡땡 여배우가 현재 뉴욕에 있어서 투자자 접대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 당시 고준희 씨와 이 승리 씨가 같은 소속사에 있다 보니까 그 땡땡 여배우가 바로 고준희 씨 아니야?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런 추측이 일었었던 거죠. 고준희 씨 이후에 이 버닝썬과 관련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 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속사에 대해서 원망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준희 씨뿐만 아니라 버닝썬 루머에 대해서 해명한 또 다른 유명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누군가요? 한 종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린 송다은 씨입니다. 뭐 연기자로도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버닝썬 의혹 때문에 사실 자초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역시 고준희 씨와 유사한 입장을 지금 SNS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몇 년간 본인에게 꼬리표로 따라다닌 클럽, 마약, 또는 마약에 관한 어떤 특정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송다은 씨도 루머가 만들어지게 된 뭔가 이 원인이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승리 씨가 일하고 있던,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던 라운지바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관둘 시점에 본인과 같은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관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또 사진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승리 씨와 찍은 사진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는데 몇 개월 후에 이 해당 라운지바에 1주년 기념 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 파티에 갔었고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백화점 상품권에 당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던 승리 씨와 한 컷 사진 찍은 게 이 루머의 이 기점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라운지바에서 본인은 한 달 도와줬던 것 뿐인데 1년 넘게 일한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버닝썬에서 일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게 지금 송다은 씨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고준희 씨와 유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 같은데요. 캐스팅됐던 모든 드라마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진행하고 있던 광고라든지 이 라디오 등 실시간으로 활동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눈물로 이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발 클럽 여고 마약을 했다는 억측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송다은 씨나 고준희 씨 이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버닝썬 사태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추측 그리고 이 유사한 정황 증거만으로 2차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은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사실 지금 버닝썬 사태가 다큐멘터리 때문에 다시 재조명되면서 뭔가 이 피해자였던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연예인의 경우 이미지 타격, 이 굉장히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잖아요. 루머의 치명상 고준희 씨나 송다은 씨의 경우 굉장히 크게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 작품을 통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라면 이 이미지가 이제 추락하면 당장 이제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생계에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욕설을 이제 좀 내뱉는 유명인들이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물론 어떤 일부 사람들은 좀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사실 민희진 대표가 1차 기자회견에서 뭐 욕설을 포함해서 각종 비속어를 섞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여론의 문매를 맡기는커녕 사실 민희진 신드롬을 만들어냈어요. 오히려 환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뭔가 벤치마킹하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바로 고준희 씨가 지금 유튜브이기는 합니다만 욕설하는 영상이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된 셈인데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봤거든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욕설하는 영상을 유튜브 콘텐츠라고 올려도 보기가 불편할 텐데 고준희 씨는 모든 대중이 아는 유명 연예인이잖아요. 상당히 불편했고요. 이게 뭔가 쿨하거나 본인의 해명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본인이 지금 이미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버닝썬 사태 때문에 이미지 추락을 한번 겪었잖아요. 뭐 이게 남성이다 여성이다를 따질 게 아니라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욕설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배우 고준희 씨의 이미지에 과연 도움이 될까? 고준희 씨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사실 이렇게 유명인들이 거침없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욕설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비교적 이런 관념이 좀 잡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연예인을 공인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사실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예인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연예인을 대부분의 대중은 공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중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특히나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TV는 아니니까, 기존 미디어는 아니니까, 유튜브는 자유로우니까 이런 이유로 뭔가 여과되지 않은 한번 필터링이 된 다음에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여과되지 않은 발언을 했을 경우에 본인 이미지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정서적 발달에 저는 치명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인들, 유명인들,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발언에, 언행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선망하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연예인인 만큼 자신의 좀 발언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정상 나이다운 사람 되고파. 정상 나이다운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최강희 씨입니다. 최강희 씨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3년 정도 연기를 내려놓은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자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긴 연기 활동에 그동안 감정이 무뎌지기도 했었고 점점 이 나이 먹을수록 여배우들이 고민되는 게 이제 배역 선택권이 좁아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연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서 연기를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최강희 씨에 대해서 뭐 쏟아진 보도들을 보면 최강희 씨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한다, 청소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니저와 함께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매니저 없이 본인이 이제 매니저 겸 연예인으로 출연을 했어요. 네. 이때 보여준 모습이 송은희 씨 집에 가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게 화제가 되면서 지금 이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됐던 건데 사실 최강희 씨 정도의 연예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주인공으로 꽤 많은 작품들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경험해보고 싶은 이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만큼 알려진 연예인이라면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는 척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가 생활 때문이었어요. 집도 돈도 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정말 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네, 본인이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벌게 되면 가족들한테 쓰고 지인들한테 쓰고 그래서 항상 남기는 게 없다라는 취지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실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당연히 다른 연예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부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면 아무래도 매니저가 수족이 되지 않습니까? 매니저한테 모든 걸 맡기고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말말해서 말씀해 주신 정상나이 되고 싶다는 게, 정상나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이 내 나이대의 사람들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네. 사실 근데 또 최강희 씨 하면은 라디오 DJ로 굉장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2년 만에 라디오로 복귀한 사연, 이 사연 속에 배우 김혜자 씨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사연인가요? 김혜자 씨하고 최강희 씨가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지금 연기를 내려놓겠다라고 3년 전에 최강희 씨가 김혜자 씨를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역시 최강희답다, 최강희답게 살라고 응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최강희 씨가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다시 인사드리러 찾아뵀더니 최강희 참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지? 최강희 씨가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하고 김혜자 씨를 봤는데 네. 김혜자 씨가 네가 연예인을 하는 게 엄마한테는 자랑이었을 텐데 연예인을 내려놨으니 엄마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최강희 씨가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반성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방송사로부터 라디오 DJ 제의가 왔고요. 바로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최강희 씨 어머니 최강희 씨가 라디오 진행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낙으로 사신다고 합니다. 아유, 네. 어머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딸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강희 씨가 유튜버 박위 씨 아버지와도 또 인연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거는 뭐 배우를 데뷔하게 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최강희 씨가 미인대회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한 미인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상을 받으면서 심사위원 덕에 이제 보조 출연 기회를 얻게 됐고 연기하고 인연을 맺게 됐는데 촬영장에서 아마 다이어리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이어리를 주웠던 사람이 바로 지금 위라클이라는 이 유튜브 콘텐츠로 상당히 유명한 이 박이 씨의 아버지인 박찬홍 감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박찬홍 감독의 작품에 데뷔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뷔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이어리를 잃어버려도 찾아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될 이렇게 사람은 또- 된다. 네. 사실 좀 최강희 씨는 저는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만나는 캐릭터들도 상당히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이 배우 최강희 씨의 앞날에 또 꽃길이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평론가님도 좀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최강희 씨가 그동안 이 활동을 하지 않았던 3년 동안 여타의 배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축적해놨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캐릭터를 맡든지 이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최강희 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금 작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곧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응원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미인점으로 포장하는 건 푸바오 본 한국 수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인점 하니까 아마 중국하고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2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쓰촨성 판다 기지에서 이제 대중에게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푸바오를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한 만큼 이제 기대감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핀 기지에서 그날 당일 12일 날 사전 예약한 999명에게만 푸바오를 공개했는데요. 네. 뭐 기지가 상당히 넓다고 합니다. 뭐 중국이 대륙인 만큼 상당히 넓어서 북적거린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지만 거기 사실 팬더가 여러 마리 있잖아요. 네. 푸바오 방사장 앞에만 그 당시 긴 줄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에게 오전에 먼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푸바오가 낮잠을 좀 그날 길게 잤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999명의 관람객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비도 왔다가 떼약볕도 있었다가 날씨가 조금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고 관람객들 전반적으로 관람 매너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푸바오에 대한 학대 의혹이며 여러 안 좋은 썰들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담팀이 꽤 많은 사람들이 꾸려졌어요. 푸바오를 돌보는 사육사 2명, 수의사 2명, 영양사 1명 이렇게 5명이 푸바오 전담팀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푸바오가 공개된 당일날 중국 SNS 웨이보,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요. 푸바오 공개 생방송 영상만 해도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또 중국 CCTV, 신화TV, 후난TV 이렇게 5곳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를 네. 여전히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만큼 그동안 이제 좀 푸대접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굉장히 컸습니다. 중국 당국이 좀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좀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중국 당국이 직접 반박 입장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푸바오 영상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등 뭔가 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바오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날 또 이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푸바오가 최근에 이 탈모 증상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의혹이 들었잖아요. 털 빠짐 그리고 모발 변색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건강에는 일단 이상이 없다는 거고요. 순조롭게 중국 기지 판다 집단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학대 의혹은 제기되고 또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 푸바오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는 건 중국 사람들이지 우리나라는 지금 영상이 공개돼야만 이 푸덕이들, 푸바오의 팬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 학대 논란이나 푸대접 논란은 중국에서 먼저 제기가 된 겁니다. 중국 온라인에 심심찮게 이 판다 관련된 음모론이 올라오거든요. 지난달에는 중국 정부가 해외에 판다를 임대하는 게 외교 때문에 임대하는 게 아니라 이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거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의 이런 분위기,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 중국인들 특히 판다 팬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뭔가 불신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이상한 좀 이제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푸바오가 대중에 공개된 그 모습을 본 이 한 전문가가 푸바오의 상태가 지금 스트레스로 좀 불안정한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고요. 네, 한 수의사가 이 뉴스 전문 채널에 출연을 해서 한 발언인데요. 공개된 영상을 봤을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움직임을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불안정해 보인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옮겨져서 아직은 경계하고 이 두려워하고 낯선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지금 푸바오가 있는 이 선수핀 기지 이 환경에 대해서는 동물원 치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털 빠짐과 관련된 부분인데 영상을 봐서는 이게 털이 빠진 탈모 증상이 아니라 끊어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정형 행동을 하면서 특정 부위에 마찰이 생기면 끊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다라고 추측하기도 했는데 이걸 미인점으로 포장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내용도 있는가 하면 좀 우려했던 내용 그 생각이 좀 현실로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푸바오의 야외 방사장에서 한 관람객이 이 카메라 부품으로 보이는 물체를 떨어뜨려서 관람이 좀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물을 좀 이렇게 씹은 것 같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러니까 푸바오가 일반 대중과 만난 지 나흘 만인 지난 15일에 발생한 일인데 관람이 일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한 관람객이 이 카메라 렌즈 커버를 방사장 안으로 떨어뜨린 건데 이걸 푸바오가 가져가서 입에 댄 거예요. 그래서 와그작 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기지 측 즉각 관람을 중단했고요. 푸바오를 내부 방사장으로 데려가서 관찰을 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다시 관람이 재개됐습니다. 이후에 기지 측 이 방사장 울타리 주변으로 관람객의 지나친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이 푸바오 팬들 푸바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푸바오인 만큼 푸바오의 좀 안전을 위해서 좀 중국 당국이 세심하게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사실 우리나라하고 너무 차이점이 많은 것이 대표적인 게 이 지금 사육사들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푸바오와 관련된 에버랜드 영상을 보면 이 강철원 사육사, 송영관 사육사 이 두 사육사분이 늘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푸바오를 만진다든지 푸바오에게 먹이를 준다든지 이렇게 네.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중국인 지금 사육사들이 이 위생장갑을 끼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다가 지금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이라고 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푸바오를 사랑하는 한국 팬들, 중국 팬들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 팬들이 이와 관련해서 한국처럼 해라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감시의 눈이 많다는 걸 중국에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들도 중국인들로부터 제기가 된 거고 여기에 당연히 우리 한국에 있는 푸더기들, 이 푸바오 팬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판다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푸바오 단지 판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판다인 만큼 이 감시의 눈초리가 많다는 것 좀 이 당국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좀 이제 걱정을 끼치지 않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음주 뺑소니 김호중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지난 10일 피해자 A 씨에게 사과를 했고요. 13일 양측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지난달 9일에 사고를 냈으니까 말씀하셨다시피 35일 만에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구속 상태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김호중 씨가 검찰을 통해서 이 합의 의사를 전했고요. 피해자 A씨가 이에 응하면서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 지금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 택시 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뭐 합의 조건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되면 이게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된다라는 법조계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김호중 씨를 둘러싼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김호중 씨가 이렇게 35일 만에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한 연예 매체 이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씨 측 관계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가 늦어졌다. 이런 보도가 맞아요. 나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해당 기사 내용만 보면 경찰 때문에 합의가 35일 만에 이렇게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입장을 낸 걸 보면 김호중 씨 측의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거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택시회사를 찾는 등의 어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어야지 경찰 탓을 할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호중 씨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 지금 검찰의 요청으로 구속기간 연장이 돼서 19일로 구속 만료일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종료가 되면 뭐 기소가 되는 게 수순이겠죠. 기소가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판사님 역시 뭐 양심대로 증거와 법리대로 판단을 내리겠지만 악화된 여론 역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지금 김호중 씨와 관련된 혐의, 이에 따르는 형량에 대해서 법조계의 시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3년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네. 변호사님이 보실 때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네. 감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게 그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그 행위자의 특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그 법관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양형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마다도 그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좀 이제 그 형이 감경되지 않을까, 네. 그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그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김호중 씨한테 좀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은 일단 그 피해자의 좀 그런 상해 정도가 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있고, 또 이제 지금 합의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됐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가 좀 아마 있으리라는 점, 이런 것들은 김호중 씨한테 이제 유리한 그런 양형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사실 그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네.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었고, 네. 그리고 증거를 좀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그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좀 반성하는 모습, 진지하게 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실형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하고 별개로 지금 KBS가 한시적으로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제가 너무 이제 법 얘기를 길게 한 것 같네요. 사실 네. 이게 청원이 1000명이 넘게 되면, 이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게 되면 KBS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 반대 청원도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KBS가 입장을 낸 겁니다. 일단 KBS 같은 경우는 뭐 병역 기피라든지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또 사기, 절도, 도박, 폭행, 성추문, 이렇게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나 미풍양속,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연예인 또는 일반인 방송 출연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대 청원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일단 음주뺑소니로 김호중 씨가 5월 24일 구속이 된 점, 그리고 당사자도 음주운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점과 또 인기 연예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관심, 우려가 집중된 상황에서 그 위법한 행위가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한시적 출연 정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뭐 방송 출연 규제 권한은 각 방송사에 있죠.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김호중 씨의 이 소속사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소속사 주식을 놓고 개그맨 선후배 사이에 또 소송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다들 아마도 많은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이제 문을 닫겠다고 하는 소속사의 지분을 더 가져서 주주가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 분쟁이 생기게 된 것, 그러니까 생각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전 주주인 정호연 씨, 김한배 씨가 지금 구속된 이광득 대표에게 속아서 본인들 주식을 뺏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생각 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에 공동 투자자였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호연 씨, 김한배 씨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이 알려지다시피 개그맨 이 정찬우 씨도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개그맨 정찬우 씨와 최재호 이사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연호, 김한배 씨가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주주 명부에 자신들을 주주로 등재해달라 이렇게 청구한 상황이고요. 동시에 이광득 대표, 정찬우 씨 등을 사기와 주식 양도 계획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찬우 씨가 MBC 개그맨 공채 5기고요. 이광득 대표가 SBS 개그맨 공채 8기입니다. 김한배 씨는 SBS 개그맨 6기 출신이에요. 사실 개그맨들의 의리 내지는 개그맨들의 어떤 관계 굉장히 끈끈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등 돌린 사이가 된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이들이 폐업한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폐업하고 해산할 때 이 회사 채무를 청산하고도 재산이 남아있으면 이게 주주들 몫이 되는 겁니다. 김호중 씨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대형 공연들 계속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연이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위약금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콘서트 수익도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엔터테인먼트의 수익의 큰 부분을 김호중 씨가 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호중 씨가 유명해진 이후에 벌어들인 수익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이런 재산이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배 씨 등이 이제라도 주주로서 본인의 재산권 확보하려고 주주와 관련된 지금 분쟁을 발생시킨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시 좀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자면 사실 이제 범인 도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죄질이 좀 좋지가 않고 또 비난 가능성이 좀 크다는 면에서 사실 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정말 이제 뭐 운이 좋아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대중에게는 최소한 좀 수년 동안 이 브라운관에서 좀 만나기 어려운, 좀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좀 수순을 좀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가수로서의 생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가수로서 생명 뭐 연장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퇴출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지금 김호중 씨가 조금이라도 나온 부분은 다 편집해서 다시 보기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률적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아까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라든지 조직적으로 범죄 은폐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사법방해,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중에게 괘씸죄를 크게 사고 있는 게 김호중 씨가 거짓말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향후의 재판 과정은 대중이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대중의 괘씸죄로 인해서 여론재판에서는 이미 유죄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갈 곳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초로 김호중 씨가 밝혔을 때 이 팬페이지에 본인 입장,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건 다시 말하면 팬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팬심도 약해지게 마련인 거고요. 기억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야 되겠지만 잊혀지는 데는 사실 한순간이기도 합니다. 뭐 만약에 팬들이 앞뒤되지 않고 우리는 김호중 씨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김호중 씨는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만 대중들로부터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아까도 제가 고준희 씨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연예인 이미지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김호중 씨에게 남아있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호중 씨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나락으로 추락했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 같으면 사실 복귀가 쉬웠어요. 금방 잊혀지기도 하는데 요즘엔 유튜브 컨텐츠들로 이 유튜버들에 의해서 계속 재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인되는 효과가 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로서의 생명, 글쎄요, 본인이 무대에 서고 싶다는 욕심 여전히 있겠지만 담보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의 또 팬들 입장에서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뭐 이제 가수 활동을 더욱더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단절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요한 게 사실 팬덤이 요즘에 뭔가 확증 편향에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고 싶은 정보만 취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결국엔 그게 이 팬덤도 비판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김호중 씨의 이미지는 대중으로부터 더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팬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김호중 씨가 전혀 자숙의 기간이라는 걸 갖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고 이제 재판에 갈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중에게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다 놓친 게 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활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여러 이제 그 언론에서 초기 대응이 좀 적절치 못했다. 초기 대응부터 좀 제대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좀 진지하게 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더 말씀을 덧붙이면 네. 사실 가수기 때문에 요즘에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의 복귀 수순이 어떤 거냐면 네. 자숙을 하고 있다가 배우들은 OTT로 복귀를 합니다. 네. OTT에 관련해서 뭐 그런 규정들이 없어요.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복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전혀 없고 글로벌 시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상파보다는 복귀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가수들 같은 경우는 또 복귀하기가 용이합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본인 노래 올려놓으면 또 그 노래를 좋아하는 팬덤들이 다 들어주고 이게 다 경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음반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안이니만큼 자숙의 시간이 짧고 이런 식의 복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대중 앞에 서는 일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복귀 뜻이 있다면 대중에게 이 사건이 조금 희석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봉사를 한다든지 원래 클래식을 했던 사람이고 해외 유학을 갔던 사람이니까 다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진지하게 하고 돌아와서 다시 대중 앞에 서는 모습을 고민하는 게 차라리 유튜브나 음반 또는 공연으로 이 팬들 앞에 서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팬 1000명과 프리허그한 BTS 진 성추행 논란도입니다. BTS 멤버 진이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식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데뷔 11주년 기념행사 2024 페스타에서 진이 이제 팬들을 안아주는 그런 프리허그 행사를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팬들이 이 1000명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벤트 자체가 진이 제안을 한 거라고 하잖아요. 소속사에서는 사실 선뜻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에 있었던 동안 얼마나 아미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팬들과 대면하고 싶은 진의 어떤 바람으로 이 지금 행사가 이루어진 건데, 1부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4,000명의 팬과 소통하는 위버스 유료 멤버십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 함께 즐기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뭐 다들 알려졌다시피 진을 향한 이 팬을 향한 진심이 일부 몰지각한 팬들 때문에 희석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이 이제 진의 볼에다가 이제 좀 뽀뽀를 좀 시도하려고 했다는 그런 목격담이 좀 전해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물론 이제 당사자였던 진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고, 또 이 소식을 접한 또 아미들, 그러니까 팬들도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행사에 참석한 아미들 같은 경우는 이 소속사죠. 빅히트 뮤직에서 사전에 공지한 공지사항 잘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이 진의 볼에 이 기습 뽀뽀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목격담이 SNS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특히 한 여성 팬이 진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자 진이 괴로워하는 얼굴이죠. 이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퍼지면서 성추행 시비도 불거졌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이라는 여론이 형성됐는데 사실 얼마나 진 씨 입장으로는 난처한 상황이었겠어요.
기분 나쁜 기색 없이 프로다운 면모를 보였고요. 이후에 천면밖에 못 안아들여서 좀 아쉽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저것은 이제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성추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다른 팬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가 해당 민원을 접수해서 지금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BTS의 팬인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진해 허그웨 행사 중에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 이런 내용의 고발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요. 현재 경찰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해에 성추행한 팬들 이 성폭력 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게 지금 고발 민원을 접수한 A씨의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저게 기습 추행으로 이제 강제 추행에도 좀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제 기습 뽀뽀를 시도한 인물, 이제 그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일부에서는 일본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내에서 진에게 기습뽀뽀를 시도한 인물이 일본 아미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진해 허그웨 도중에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정보들이 이제 지금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 일본인 X 유저에 따르면 진을 성희롱한 여성은 특히 B를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방탄소년단 멤버 전체를 모욕해온 일본 블로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진에게 한 일을 적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블로그에 진에게 한 일이 어떤 거냐면 목에 입술이 닿았는데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 이 블로그 캡처 사진을 보면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BTS 멤버 전체를 모욕해온 일본인 블로거가 진에게 뽀뽀를 시도하고 관련해서 글을 남겼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평소에 모욕적인 그런 글을 많이 올렸던 네. 인물인데, 네. 그렇죠. 모욕적인 글을 올린 인물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1000명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허그웨가. 네. 그리고 여기에 응모 대상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 응모 대상으로 선발이 되려면 또 비용 부담을 했어야 됩니다. 앨범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BTS를 모욕하는 팬이 아닌 거죠. 안티팬인 거죠. 안티팬이 그와 관련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허그웨에 참석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켰다는 게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글을 쓴 이가 진짜 저 논란을 일으켰던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진의 여성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품격을 잃은 팬들 때문에 즐거워야 했을 이 행사에 뭔가 찬물이 끼얹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그 무작위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안아준다는 행사 자체는 내가 상당히 이제 그 포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행사 같은데요. 정말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준 그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열었는데, 뭔가 나를 좀 깎아내리고 좀 안티팬들로 인해서 이런 행사의 어떤 취지가 좀 변색되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진도 이 행사를 열기 전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내비쳤어요. 그리고 저녁 신고 마친 후에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말렸다고 해요. 이 행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본인을 기다린 팬들 모두 안아주고 싶었던 게 이제 진 씨의 마음이었던 거죠. 처음에 3,000명 정도의 팬을 안아주고 싶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율 끝에 1,000명만 하게 됐다고 합니다. 생방송을 마무리한 후에도 이와 관련된 이제 우려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위버스 게시판에 남긴 글을 보면 내일 허그 인원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지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마 대화도 힘들 것이고 간단히 빠른 포옹 후 지나가 주셔야 원활히 진행될 거라 예상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됐던 상황. 진이 가장 먼저 전역을 했지만 이후 멤버들 내년 6월까지 이제 전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멤버들이 전역할 때 팬들이 진은 허그웨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진은 했는데 너네는 왜 안 하냐 이런 분위기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점까지
게시를 했어요. 중요한 건 진의 마음은 이렇게 깊은데 사실 이 행사를 열기 이전에 하이브가 이 응모 대상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단을 네.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팬들의 지갑을 계속 여는 방식으로 응모 대상을 공지를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요. 이 행사 좋은 행사였지만 또 이렇게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행사의 의미 그리고 진의 어떤 팬을 향한 마음이 많이 퇴색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전 장치라든지 보호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일부 이제 과도하게 제지를 해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이제 연예인들 사례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난해 12월에 이 한 K-팝 그룹의 경호원이 공항에서 여성 팬을 손으로 거세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 논란이 그렇죠. 됐던 적이 있습니다. 과잉 경호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소속사가 사과문을 공지하기도 했었는데 뭐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장치다라고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팬들은 보호 안 하냐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속사는 사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소속사에 의해서 지금 이 팬이 고발된 게 아니잖아요. 팬에 의해서 이 무례를 범한 팬이 지금 고발된 겁니다. 품격을 잃은 팬들에 대한 이런 고발 조치가 하나의 경고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